이제 어떡하시냐. 고생만 하시다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셨구나. 의사인 나도 너무너무 슬프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도 책에서 내용을 골라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감정노동이 아닌 인지적 공감을 활용하라. 256페이지입니다. 저도 전에 공감에 대한 동영상을 몇 개 찍었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요. 세상이 공감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 내용에 제가 공감을 한지라 답글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바로 댓글이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공감 열심히 하자. 이런 영상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인지라 스스로 삭제를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 어지간하면 댓글 그냥 놔둡니다. 반대되는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무례한 악플이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댓글에 한해서만 가립니다. 그것도 바쁠 때는 2, 3일 뒤에 처리할 때도 많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 MBTI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NTJ입니다. 각각 항목이 중간값이 없고 다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서요. 전형적인 인티제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책에서 극싱킹의 향기를 진하게 느끼실 겁니다. 위로, 공감, 힐링 이런 필링의 특화적인 요소들을 저에게 기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영상 또한 팩폭입니다. MBTI의 세 번째 항목인 필링과 thinking의 차이점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공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필링형, 감정형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이해 못하는 영원한 평행선이죠.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얘기하는 여친에게 힘들었겠다 이런 위로를 해주지 않는 거죠. 너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좀 한 소리 들을 만했어. 이리 얘기하는 남친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거고요. 감정형들은요, 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마음을 상대방이 어루만져 주기를 기대하고요. 반대로 사고형들은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공감의 능력은 주로 감정형들이 사고형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공감을 과하게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공감이라 말합니다. 일종의 공감노동입니다. 공감노동에 힘들어하는 분들 외래에서 많이 만납니다.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득달같이 딸에게 전화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소연 하는 거죠. 경비실 아저씨랑 무슨 일로 싸웠는데 경비 아저씨를 가만 안 놔두겠다. 블라블라. 엄마가 이러는 거죠. 딸이 경비 아저씨가 별다르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맞는 말을 하면요, 너는 딸이 되어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하느냐 화살이 딸에게 넘어옵니다. 왜 나랑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공감노동입니다. 얼마 전에 외래에 오신 분이 부하직원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TF팀이 꾸려져서 급박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분류를 다시 해서 보고서 다시 해와라. 이 정도 말에 삐져서 팀장인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혹 실수한 것이 있느냐. 이리 대답하더랍니다. 누구시 전공이 국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익숙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실수를 했네요. 누구나 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죠. 이렇게 고쳐서 다시 보고서 작성해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리 말하니 자기 마음이 다쳤다는 거죠. 사회생활 좀 어렵겠죠. 한시적으로 꾸려진 팀이어서 팀장 방도 따로 없는 상황이고요.
파티션으로 공간 나눠 있는 곳에서 직원 하나하나 일 지시할 때 그때마다 따로 밖에 나가서 지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자기 마음 공감하고 배려해달라 요구하는 그 직원 하나 때문에 팀원들 모두 미치겠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에 대해서 다시 보이시죠? 공감노동 강요의 최고봉은 인터넷상에서 종종 보이는 맘충입니다. 사실 맘충이라는 단어가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한 말이잖아요. 뭐 쓰지 않아야 되는 말인데 오죽하면 맘충이라고 하겠습니까? 맘충의 원조죠? 낭낭하게라는 밈을 유행시킨 제엄맘이 있습니다. 짜장면 2개 시키고 아이도 같이 먹으니 양을 좀 낭낭하게 달라. 군만두 서비스도 달라. 이리 요구하죠. 또한 똥기저귀를 식당 테이블에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었죠. 이런 행동들은 넓게 보면 일종의 공감노동이죠. 내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니 너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거죠. 요새는 아이의 감정을 열심히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육아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삐뽀삐뽀 129의 저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 원장님께서는요, 정상 아이들은 양육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규칙과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아이들을 방송에 내보내서 공감을 열심히 하라고 하니 일반인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힘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죠. 자, 그럼 우리는 공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정서적 공감이 아니고 인지적 공감입니다. 제가 극띵킹이라서 정서적 공감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인지적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키우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슬퍼하신 분이 외래에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반려견은 가족과 마찬가지였고요. 안타깝게도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고요. 반려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다. 강아지가 어디에 살아있는 것 같겠다. 일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겠다. 인생이 무엇인지 허무한 기분이 드셔서 힘드시겠다. 이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인지적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저 또한 겪어봤기에 그 마음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런 인지적 공감을 심리학 용어로 마인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지적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들은 이 인지적 공감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동시에 정서적 공감의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단지 정서적 공감의 능력만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구독자님들 가족 중 한 사람이 대장암 사기 혹은 자궁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정서적 공감만 뛰어난 의사는 환자랑 환자 가족 붙들고 같이 꺼이꺼이 울어제껴야죠. 이제 어떡하시냐. 고생만 하시다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셨구나. 의사인 나도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지적 공감이 뛰어난 의사는 이리 얘기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 모두 힘드시겠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생존율이 높진 않지만 수술과 항암을 잘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환자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앞으로 치료의 길이 험난할 것이니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한다. 이게 좀 맞지 않나요? 정서적 공감만 뛰어난 사람들은 또 이런 거죠. 누가 내 욕을 했어? 나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로 무슨 욕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거죠. 또 누가 우리 애들 때렸어? 열받네. 나도 깡패 동원해서 다 두들겨 패버려야지. 이런 거죠. 인지적 공감이 없는 정서적 공감은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만 잘 되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세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죠. 내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놀죠. 자, 오늘은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공감 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타인들에게 용기를 부여해주기도 합니다. 타고난 능력일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적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고 제의합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몇 개 예를 보면 가능하겠죠. 정서적 공감은요, 생각을 해볼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감정으로 느끼는 거야 각자 자유인데요. 타인에게 내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껴달라고 강요를 하는 건 일종의 감정노동이라는 거죠. 저도 부모 상을 치러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상갓집 다니는 것이 귀찮을 때 많았거든요. 부모님 장례를 치러보고 나니 마음가짐이 비포와 애프터로 다르더라고요. 조문을 가면서 상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감정에 대해서 타인에게 절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감정의 색깔과 깊이 또한 다 다릅니다. 정서적 공감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인지적 공감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구독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